우주 탄생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이 바로 우주 대폭발설인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137억 년 전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엄청나게 팽창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폭발로 점 상태의 우주는 급속도로 팽창해 나갔고 시간과 공간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였는지, 아니 도대체 무엇인가 있기는 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이렇게 팽창만 하다 보면 우주는 폭발해버리지 않을지, 별들이 멀어진다는데 태양이 멀어지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지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이 우주 팽창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운 기체로 마치 핵폭탄이 폭발할 때 생기는 불덩어리처럼 사방팔방으로 빠르게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 이론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서 처음으로 이를 제시한 것은 러시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인데요. 1922년 프리드만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석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관측하고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들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허블의 연구 결과는 프리드만의 이론과 함께 결합되어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빅뱅 이론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초기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문학적인 증거와 수학적인 이론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현재까지 우주의 발전과 구조에 대한 핵심 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론적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현재 우주가 초기에 매우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팽창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7억 년 전에 모든 것이 하나의 초고밀도 상태에 있었고 갑자기 폭발하는 듯한 과정을 통해 우주가 형성되었는데요. 이 초기의 폭발로부터 탄생한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핵을 형성하고 이어서 원자, 별, 은하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배경 복사와 화학 구성의 관측적 증거와도 일치합니다. 이 이론은 또한 허블의 관측 결과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주의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추세인 우주의 역학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우주 화학 구성의 관측적 증거 중 하나로는 천문학적인 분광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관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빛은 그들이 방출하는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장은 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분광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주의 다양한 별들과 은하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화학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라는 것은 이러한 분광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더 무거운 원소들도 별의 분광 데이터에서 감지되며 이를 통해 우주에서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의 분광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은 별의 빛이 흡수 또는 발산하는 특정 파장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분광 자료 수집. 천문학자들은 분광계를 사용하여 별의 빛을 수집합니다. 이때 분광계는 빛을 다양한 파장으로 분리하여 구분합니다. 스펙트럼 분석. 수집된 분광 자료는 특정한 선들의 위치와 강도를 분석합니다. 이 선들은 원자 또는 분자가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발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자 및 분자 식별, 각각의 스펙트럼 라인은 특정한 원자나 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별됩니다. 이를 통해 별 내부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 구성 평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별의 화학적 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별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별의 진화와 관련된 화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광 데이터 분석은 우주의 화학적 구성과 별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천문학과 우주 화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주의 화학 구성에 관한 다른 증거로는 우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우주 먼지와 가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화학적인 다양성과 그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예측 중 하나로 우주가 형성된 초기에 방출된 열전자 유선 복사입니다. 이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가 뜨거웠을 때 방출된 전자기 파장에서의 복사를 말합니다. 이 복사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탐지할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미시파일런트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스펙트럼에 걸친 전자기 파장으로 대부분은 적외선에 해당합니다. 이 복사는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우주의 초기 온도와 밀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주의 초기 조건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빅뱅 이론의 예측과도 일치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5년 아르노 펜징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 복사는 많은 천문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자세하게 관측되었고 우주의 초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로 우주의 초기와 현재 이해에 대한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코스모로지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코스모로지는 우주의 기원, 구조, 발전 및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우주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코스모로지는 천문학의 한 분야로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질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우주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우주의 크기, 구성 요소, 진화, 운동, 별과 은하계의 형성과 소멸, 빅뱅 이론, 북체 별과 흑홀,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합니다. 코스모로지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주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팽창은 주로 허블 상수라고 알려진 값에 의해 설명됩니다.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러시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1888년부터 1925년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우주의 모델을 발전시키고 빅뱅 이론과 관련된 초기 우주 모델을 개발한 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드만은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알렉산더 프리드만 방정식을 개발하여 시공간이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빅뱅 이론의 초기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프리드만의 연구는 빅뱅 이론과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후의 우주론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주의 구조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제안한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멀리 떨어진 물체들은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그들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빠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그 자체로 힘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팽창은 허블 상수와 다크 에너지와 같은 미스테리한 에너지의 역할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된 팽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그 특성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된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가설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관측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현재 우주의 에너지 및 질량 구성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크 에너지는 표준 입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으로 그 정체나 성질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크 에너지는 어두운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물질과 에너지의 형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 현상을 지칭합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해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이해가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우주론과 고에너지 물리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관측과 이론을 통해 이 현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속된 팽창은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계속해서 더욱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속 팽창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열 죽음 또는 빅리프와 같은 가능한 우주의 운명이 제기됩니다. 열 죽음은 우주가 열적 에너지의 균형을 잃어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가 냉소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며 에너지의 움직임이 멈추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열 죽음 이론은 미국의 물리학자인 헤르만 볼츠만이나 러시아의 물리학자인 캐롤 도바키니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우주론에서 열 죽음이라는 개념은 주로 미국의 물리학자인 라이너트 펜로즈와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등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열 죽음은 에너지가 더 이상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열적 평형 상태에 우주가 도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멈추고 모든 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냉소적인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리프는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며 결국에는 모든 물질이 서서히 끝없는 공간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빅리프 이론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학술적 이론은 아닙니다. 이는 주로 과학 소설이나 일부 비전공적인 과학적 토론에서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빅리프는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며 결국 모든 물질이 서서히 끝없는 공간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우주의 끝없는 확장과 이로 인해 물질이 점차 희석되어 사라진다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은 아니며 현대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는 주로 열 죽음과 빅크런치와 같은 더 정통적인 우주의 운명에 대한 이론들이 논의됩니다. 빅리프 개념은 주로 과학적인 토론이나 과학 소설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시나리오로 현재까지 과학계에서는 더 많은 검증과 연구가 필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현재로서는 예측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가속 팽창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우주의 운명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측과 연구를 통해 우주의 운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면 폭발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허블이 관측한 것처럼 먼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팽창은 우주가 실제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폭발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주의 팽창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다소 다릅니다. 우주의 팽창은 다크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 즉 암흑물질은 우주의 가속된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가설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우주의 약 68%는 이러한 다크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더 많은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의 확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주의 끝에 대한 개념은 과학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주의 끝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정보는 없으며, 우주의 규모와 구조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여 우주의 끝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우주론 이론들은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끝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다른 이론은 폐쇄된 우주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 폐쇄된 우주 모델은 우주가 유한한 공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공률을 가지고 있어 공간이 폐쇄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한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의 공률에 의해 끝이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폐쇄된 우주 모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공률이 양수인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주가 어느 정도 크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공간 자체가 육면체나 구와 같은 폐쇄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제안됩니다. 폐쇄된 우주 모델은 우주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 중 하나로서 우주의 현재 구조와 공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학적인 증거나 합의된 이론으로 우주의 정확한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관측 데이터를 통해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주의 진화와 구조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의 관측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주의 끝을 알거나 그곳에 가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시간적으로는 유한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사는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는 우리는 더 열심히 현재를 살아야 하겠습니다.